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공매도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오늘 핫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제 금지가 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좀 발표가 돼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공매도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맞죠. 먼저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네. 좀 짚어볼까요? 없는데 판다. 그쵸.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되는 것이 차입 공매도거든요. 차익 공매도라는 건 이제 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빌리는데 누구한테 빌리느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누가 빌리느냐는 부분들. 그러면은 누구한테 빌린다고 생각하세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개인이 개인한테 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좀 어려워지죠. 어렵죠. 기관이 빌려야 되겠죠. 기관에게 빌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증권금융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증권사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에서 빌린다고 얘기하는데 네. 국내연금에서는 국민연금에서 빌릴 수가 없으면 지금은요. 그 전에는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주식을 대여해서 네.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또 특히나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사이사이에 좀 빌려주면은 그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예. 배당까지도 있을 때, 야, 이거 빌려갔을 때 배당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네. 매도하는 것 그리고 시세 차익을 왜냐하면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계약해서 빌렸는 가격보다 그때 그 시점의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렇죠. 그 차이만큼을 먹는 것이 그렇죠. 공매도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빌리는 사람들은 개인일 수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관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일 수 있고 예. 또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제도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요. 예. 대주 제도라는 거하고 대차 제도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대차입니까? 대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대주 제도와 대차 제도를 하지만 네네. 개인은 대주 제도를 해서 120%를 하고 예. 그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높은 돈을 120% 들어가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 제도를 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전체가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 요번에 무차익 그게 공매도는 문제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돼요. 예. 우리나라 무차익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상황이죠. 금지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하게끔 돼 있는데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서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 없으면서 무차입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사서 팔았다. 네. 오늘 사서 팔으면 어떻게 샀는지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표시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날에 하고 뭐 그 다음 날에 쓰면은 표시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상 유례 없는 그 무차입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500 60억인가요? 네. 그게 그 정도에서 지금 HSBC라든지 그 비파리바 이런 쪽에서 불법의 정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지수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제도를 도입한 거로 보입니다. 예.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지금 하여튼 차입이건 대주건 이게 무차입은 당연한 거고 하여튼 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되는 건가요?
네, 이제 금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네. 그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예. 그 언제 했는가 하면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제일 먼저 했었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네. 2020년 코로나19 때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2021년에 네. 그 일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용해주는 쪽이 코스피 200하고 네. 그 코스닥 150. 코스닥 150. 이게 350 종목은 공매도를 해도 돼.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주가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그쵸.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작전하기 딱 맞지. 몰고 가면은 그렇죠. 굉장히 시세가 이제 많이 움직이죠. 시장이 하락할 때 예, 예.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이거는 공매도 여전히 금지시키고 여기 앞에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오다가 갑자기 지금 정부에서 어제죠. 그렇게 그 당정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매도 금지한다. 오늘부터 해서 네. 내년 6월까지 예. 공매도를 전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코스닥이 이제 올해 뭐 최고로 상승했다가 지난달 보면은 G20에서 제일 꼴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이제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이게 국민청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5만 명 이상의. 그래서 이제 11월 중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이걸 논의하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2017년 6월에서 2020년 3월 보면은 이게 그 공매도 시행 전까지 보면은 외국인의 일일 공매도 물량이 16에서 10% 가량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그러면 얼마였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공매도 물량이 이제 누가 그 시장에서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하겠어요? 외국인으로 알고 있죠.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제 70%를 한단 말입니다. 70 몇 프로를요. 그리고 기관이 하고, 근데 다 합치면은요, 한 98%가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거예요. 개인은 안 해요. 개인이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력이 안 되지. 이제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를 네. 지금 금융위에서 이게 뭐 비율, 뭐 아까 담보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주 제도하고 재차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부분들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참여를 못하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개인들이 20%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참여가 안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들은 이 공매도 하기를 여력이 뭐 돈을 증거금 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뭐 열심히 사서 펀더멘탈 보고 사면 기관들이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공매도 쳐서 주가 떨어뜨려 버리고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제 기울어준 농장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공매도를 금지하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돼야지 이제 이득을 보는 거니까 금지하게 되면 주가 좀 오를까요?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부분은 네.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이 뭐 그래요. 금정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우리 쪽에 보면은 항상 이 공매도 제도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번에 걸쳤을 때 처음과 2번, 2008년과 2011년을 보면은 시차는 있었지만 그 뭐 1개월에서 뭐 2개월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네. 처음에는 내렸다가 다시 올랐어요. 예, 공매도를 금지해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을 때는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는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후에 내년 6월 이후에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이게 어느 나라도 다 이게 이게 하고 있는 제도는
근데 금지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예. 아까 그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간으로 좀 전산화되는 부분 이거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실시간으로 전산화가 안 안 돼 돼 있다는 게 저도요. 놀랐어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처음 들어보면서 뭐 수기로 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지금 2023년을 세기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수기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도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전산화가 실시간으로. 안 돼 있었어요? 네, 안 실시간 되고 전산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이유가 이거 있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이게 이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얼마라든지 이런 각 개개인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돼서? 취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HTS나 MTS 보면 누르면 자기가 신용으로 지금도 신용 거래할 수 있고 미수 거래할 수 이게 있잖아. 뭔가면은 여러 개 나오잖아. 지금 나오는 거는요. 누가 공매도를 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구라는 것이 개인 기간별도 뭐 예를 들어 신한정권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는 이제 하루를 해서 여기 외국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를 했고 그렇죠. 기간이 얼마를 했고 네. 그 개인이 개인이 하시는 거 없지만 이렇게 이건 나와요. 근데 실시간 공매도를 하려면 실시간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현황은 어느 나라도 이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이거를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거를 했었을 때 이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이.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더욱더 많은 어떤 정보가 있고 이게 개선되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비용 대비해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금방금방 체결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까지를 넣었을 때 금방금방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술적인 겁니다.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봤을 거고요. 때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제도에서 그리고 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공매도에 대해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요, 미국에 최근 이제 10월 13일 날쯤인가에 나온 그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SEC라고 아시죠? 예, 예. 증권위원회. 예, 거기가 이제 우리 뭐 금융위에서 뭐 증선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봤는데 여기에서 공매도 공시 규제를 강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문제겠죠.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기금, 투자자문 등의 기관 투자 운용사는 공매도 잔고가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5억입니다.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에 주식수나 평가 금액, 일일 거래 등을 SEC에 보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한 것에서 이제 공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저번에 게임스탑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우리 박살났어. 네네. 좀 혼내줘.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래 박살내자 같이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돈을 투자했는지 그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공매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월가 그다음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어느 나라들도 이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힘의 어떤 불균형은 사실 있거든요. 이 기울은 운동장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SEC도 이런 어떤 고시 의무 강화를 들고 나왔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제도 개선한다면은 SEC의 요번에 이런 내용들이 단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뭐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이제 뭐 왜냐하면 테크니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뭐 전산이 네. 가능한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번에 금융위원장께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금융위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 공매도라는 게 뭐 순기능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존재하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게임인 건가?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떤 게 있는 자,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그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라는 뭐 이런 제도는 있어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은 어떤 주식을 거래할 때 이게 너무 호가가 공백이 크면은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거래소하고 정권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양방향으로 차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차입이 안 되니까 차입 공매도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도록끔 양쪽으로 하면은 네. 이게 보면은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 호가 공백도 줄어들 수 있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왜냐면 공매도가 하면 누군가 공매도 치면 거래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시 이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까 뭐 차입이 무한대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이거 원래 그 아까 그 국제 대차거래 그 약관에 표준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담보를 해놓으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빌려준 데에서 그렇죠. 콜하죠. 그럼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입이 무한대다 이런 거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아까 90일이고 이거는 뭐 차입 기간이 뭐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건 제도가 다른 거예요. 이건 대주제도에서 90일로 한정되어 있어서 롤오버 하는 거고 이거는 무차입인 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조금 논점을 약간 나가는데 이 공매도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언제 갚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내 생각도 관계없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숏 커버링이라 해서 숏 스퀴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그 2차 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숏 스퀴즈, 예. 에코프로 숏 스퀴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오르니까 숏 커버링 이게 담보 가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주식 이제 사야 되는데. 주식 사야 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게임스탑도 오르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뭔가 게임스탑이 그렇게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는 또 엄청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게 결국은 변동성을 낮추려고 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변동성을 올리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거품을 줄인다는 주식이 올랐는데 너무 본질 가치에서 높아 그러면은 이걸 공매도를 쳐가지고 낮출 수 있죠. 낮춘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야 주식이 하락 방향으로 틀어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치면은 날짜 없이 그냥 주식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이제 위험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있는 제도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그걸 이제 것이다. 가격 발견의 효과.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호가 공백이 있으면은 가격이 이게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가격 발견 효과예요. 예, 이게 호가 공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이게 본질 가치에서 높아? 그러면 아니면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다 수렴하잖아요. 네. 그럼 본질 가치에 결국은 수렴하고 가격 발견과 거품 제거 뭐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순기능,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신용 거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공매도가 긍정적인 기능으로 동일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돈 잃으신 분들은 공매도
걱정하면은 지긋지긋해. 그럼 몇 그래서 방향인데 신경을 하지. 공매도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MSCI 이게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매도 이거 만약에 이거 제도를 이렇게 개선을 해버려서 이게 막으면 네. 우리가 지금 지난번 한번 또 MSCI 선진국 지수 시장 편입에 실패했잖아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MSCI가 절대 선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MSCI라는 것이 1969년에 시작되었고 예. 우리가 아는 모건 스탠리라는 그 IB가 개발한 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 95%가 이걸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펀더들이. 그러면은 이걸 따라서 이걸 하는데 배분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MSCI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MSCI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이머징. 있고 그다음 프론티어라고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죠? 지수상으로는 편입이 안 돼 있어요. 예, 지수상으로 선진국 편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이 developed로 여기는 안 돼 있고요. 다른 데는 뭐 FTS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돼 있는데 이게 developed 마켓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여기는 월드거든요. 월드가 월드하고 이머징을 비교하면은 비중이 여기가 88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12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러면 월드에서 우리가 안 들어가 있고 이머징에 들어가 있는데 이머징은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겠어요? 뭐 일단 개발도상국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다 이런 나라 들어가 들어갔겠죠. 있죠.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 중에서 이머징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 이제 있고. 30이고 어제 나오네. 인도가 어제 나오네. 예, 인도가 이제 뭐 한 16에 가까워요. 15.1.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 한 14 가까이 13.대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예요? 12점대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한 30%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5%가 돼요. 근데 지금 MSCI로 봤었을 때는 아까 88이 아닌 12%에 속해 있는데 그 12%에 속해 있으면서 이 부분이 12가 또 12점 몇이잖아요. 그러면은 12%니까 그냥 1.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 대충 하면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MSCI를 가면은 이게 그 피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유입 자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진국 추세 편입되면 오히려 더 유출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뱀의 꼬리를 하는 것보다 용 대가리를 하는 게 낫다.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안 맞는 게 용 대가리도 아닌데. 용 대가리가 아니에요. 저 되게 뱀 낮잖아요. 대가리가 그래서 그 뱀 얘기는 대가리지. 굉장히 왜곡된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쪽은 88인데 우리나라 가서 그러면 1에서 2%를 최하인 사람 1에서 2 아니면 높게 보는 쪽에서는 한 5%는 우리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한 5%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2%만 하더라도 88에서 2% 하면은 1.6%. 이제 얼마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보다는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1.5만 넘으면은 높은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었을 때 이득이 나느냐 안 나느냐 뭐 단기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맞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요인인 건 높이는 요인은 맞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PER로 했었을 때 14배 저기는 한 20배거든요. 네. 월드는. 그리고 사실 월드라는 개념이 전 세계인데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속해지? 전 세계에서 여기서는 그 디벨로퍼를 말합니다. 월드란 그 월드에 속해야지. 우리가 왜 대만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 국격의 문제거든요. 국격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를 해요. 그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관찰 대상국에서 관찰 리스트에 대상국. 올라왔잖아요. 다음에 한번 심사를 해보겠다. 올렸는지. 아니, 근데 관찰도상국에 뭐 올랐다가 안 되고 관찰도상국에도 못 올라요. 2008년에 한번 올랐다가 와치했다가 이제 탈락됐고 이제 관찰 대상국에도 못 오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편입의 여부를 그렇죠.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이 경우에 보면은 우리 정량적인 어떤 뭐 12가지 정성적인
6가지. 이게 12가지는 2개로 나눠져서 뭐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하고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즈, 시가총액 사이즈라든지 유동성. 네. 근데 이 시장 접근성의 부분에서 여기 안에 공매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하면 있는데 약간 이- 부정적인 이게 면이 될 수 있. 부정적인 이거는 어차피 부정적인 요소예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남아 있는 내년 6월 달까지인가요? 그쵸. 이쪽에서 뭐 제도 개선을 한다고 네. 했으니까 딱 그 이후에는 자 우리 목표가 MSCI다. 자 MSCI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지향하는 바는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찬반 양론이 갈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려면은 제일 해야 되는 부분이 외환시장 선진화예요. 근데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하겠다고 발표는 이미 했지 발표했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외 시장이 없다. 그래서 역내 시장이 3시 반까지 주식시장처럼 열리고 난 다음에 역외에서는 역외 선물안 해가지고 NDF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역외 선물안이 아니라 역외도 현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24시간 거래되는 선진 시스템으로 가자. 근데 뭐 환율은 우리 주권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외환 시장과 굉장히 관련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매도 제도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 예. 이거를 결국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왜냐 한국의 주식시장은 솔직히 말하면 좀 후진적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의 목표라는 것이 자본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공매도 제도를 공정성과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라봤잖아요. 네. 근데 이걸 했었을 때, 자,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전체 틀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꽂히잖아요. 그럼 이 자본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부도 MSCI를 목표로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외환시장과 지금 말한 공매도 제도 같은 것들을 선진적으로 맞습니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네. 내년 6월 달까지는 금지되었고 그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과 교감을 이루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외국 관점에서 보면은 전면적인 공매도 실시 금지를 해제하고 실시하는 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 정부에서 이미 공매도 제한을 했잖아요. 네. 공매도 금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거를 다 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가 지금 다시 공매도를 또 금지를 전면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벌었는데 이 시간 버린 동안에 이 시간 번 타임 동안에 얼마만큼 공매도 제도를 개미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큼 이거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돈 잃었어 해서 공매도는 이제 없애 공매도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 공매도 제도가 왜 있어야 되는 거 하고 나 MSCI 필요 없어 나 내 돈만 벌으면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자본시장 참여해서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하는 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벌에 쳐야죠. 당연하죠. 왜 그 부분이 우리가 징역 뭐 30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으로서는 약하지 않아요. 뭐 가진금까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나라들은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칙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을 통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네.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지도록 세상의 자본주의에서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했으면 좋죠 이상적으로. 근데 이걸 하고 뭐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미 투자자들하고 이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 안 좋은 감정이 원래 안 좋지만은 이 좀 부드러져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공매도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